안녕하세요. 김희성 약사입니다. 골다공증 관련해서 우리가 우유를 많이 마시고 칼슘제 적당한 거 하나 사서 먹고 또 멸치 좀 챙겨 먹고 그런다고 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을 믿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내용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 세계 6대 우유 소비국이면서 낙농국은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입니다. 이 세계 최대의 낙농국이면서 우유 소비국인 이 나라들이 이 중장년층의 골반골절률, 골다공증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이 우유가 골밀도의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좀 쉽게 짐작이 가실 건데요. 아니,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의심해 볼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유 맛이 좋아서 또 어쩌다 잠이 오지 않아서 한 잔 따끈하게 드시는 것은 좋아요. 이제 우리는 우유를 기호음료 정도로만 취급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이 약국에 오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가끔 여쭤봐요. 건강에 관련해서 가장 두려운 질환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가 치매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다리로 못 걷게 되는 거. 이게 두렵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이 골다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또 이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골다공증은 골절로 쉽게 이어질 수 있고, 이 골절은 회복률을 극히 떨어뜨리잖아요. 이 걸을 수 없게 될 때 느끼는 고통은 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골다공증에 관련해서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이 첫 번째는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통증이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 무증상인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검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통 조용한 도둑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간혹 이제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뭐 손목이나 발목이나 무릎 아래가 시리고 아플 수는 있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진행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충격에 의해서도 뭐 허리뼈가 부러진다 할지 뭐 손목이나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주 증상은 키가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40대 이후가 되면 이제 키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골밀도를 꼭 검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허리가 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증상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보면요. 이 첫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한 복합 미네랄제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뼈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론 칼슘,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이 미네랄제를 선택할 때에는 교소라든가 뭐 망간, 아연 이런 필수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제를 꼭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게 뭐 칼슘과 비타민 D만 들어있는 제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눈여겨봐야 할 미네랄이 있는데요. 바로 내추럴 실리카, 교소입니다. 모두 하나같이 중요하지만 이 내추럴 실리카 교소는요. 이 골절이 된 뼈, 그 다음에 손상된 연골, 그리고 연골 주변의 이 활막 주위의 재생 과정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 인자예요. 이 뼈가 부러져서 오랫동안 골절 치료를 하는데도 이게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은 내추럴 실리카가 꼭 같이 들어있는 미네랄 제제를 섭취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내추럴 실리카 교소는요, 이거 외에도 손발톱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 또 모발이 잘 끊어지는 경우, 또 잇몸과 치아가 약해서 잘 닳고 손상이 되는 경우, 피부가 잘 갈라지는 경우, 또 작은 충격에도 멍이 잘 드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 등의 미네랄제를 선택할 때는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제품 선택하시고 또 덧붙여서 내추럴 실리카까지 들어있다면 만족스러운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해드리는 것은요, 이 콜라겐과 뮤코 다당류가 같이 함유된 이 복합 영양제를 꼭 찾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이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골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살펴보면요. 이 뼈를 구성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은 게 무기질 성분. 이게 45%.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구리, 뭐 망간 이런 것들. 이런 무기질 성분이 45%를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기질 성분. 이게 35%입니다. 콜라겐 같은 이제 교원섬유, 이 단백질성, 이 교원섬유가 35%를 차지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수분입니다. 이 수분이 20%나 돼요. 이게 이제 뮤코 다당류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기질 성분은 45%밖에 되지 않아요. 이 무기질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35%를 차지하는 단백질, 그리고 20%를 차지하는 이 물을 눈여겨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이 병원 처방약과 칼슘, 비타민 D 정도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뼈는 이게 물론 단단한 석회입니다. 하지만 단단하기만 하고 유연성이 없다면 이게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이 뼈는요, 이 단단하면서도 유연해야 됩니다. 이 유연성을 갖는 데 있어서 필수 물질이 바로 이 수분과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말린 채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채소를 말렸을 때 수분이 빠지면서 이 채소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밀도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하지만 이 구부렸을 때 이 말린 채소는 조금만 힘을 가해도 쉽게 부러져요. 훨씬 더 밀도는 높아져 있지만, 하지만 밀도가 낮은 이 싱싱한 채소는 어때요? 낭창거리면서 부러지지 않잖아요. 이게 차이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목적이 속을 단순히 꽉꽉 채워서 밀도만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목적은 부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뼛속을 딱딱하게 채워주는 칼슘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유연하게 해주는 콜라겐 같은 단백질, 또 수분을 꽉 잡아줄 수 있는 이 뮤코 다당류를 꼭 같이 섭취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콜라겐과 수분은요, 이 뼈를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이 칼슘 등의 여러 미네랄들이 이 뼈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 즉 산화를 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산화된다와 가장 비슷한 말은요, 녹슨다라는 표현일 거예요. 이 녹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단 이 못이나 뭐 나사 같은 이 쇠로 만든 것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혈관, 관절, 힘줄, 유방이나 전립腺 같은 이 장기, 이런 혈관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이런 부위도 다 녹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녹이 쓴다라는 것은요, 이런 혈관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칼슘이 쌓여서 비정상적인 석회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상적인 석회화는요, 뼈와 이 치아 조직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하지만 지속되는 만성 염증, 그 다음에 이 반복되는 외상 또는 큰 외상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암, 이런 질환은요, 뼈와 치아 조직 외에 비정상적인 칼슘을 부추겨서 이런 비정상적인 석회화를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이 만성염증에 의한 반응은 성인병에만 관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골다공증과도 깊은 연관이 있느냐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만성염증이 진행이 되면 이 뼈를 구성해주는 기능인 이 조골세포, 오스테오칼신 등의 분비 등의 이런 기능들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석회화는 막아버리게 되고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석회화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이 골다공증 억제 그리고 개선에 있어서 필수 제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비타민 D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소장에서의 이 칼슘 흡수는 증가시키고 또 신장에서의 칼슘 배설은 감소시키죠. 그래서 칼슘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나타내고요. 또 이 우리 뼈의 형성 과정을 돕는 오스테오칼신을 만드는 거, 그리고 분비시키는 거, 이런 데도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 골다공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드셔야 될 기본 영양제, 첫 번째는 칼슘, 마그네슘을 포함한 골고루 들어있는 복합 미네랄제를 선택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콜라겐과 뮤코다당류를 포함한 복합 영양제를 선택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제, 네 번째는 비타민 D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